경제 전문 토크쇼 고모쇼. 첫 번째로 오신 고수님은 달란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저희 투자 고수님에 대해 가지고 투자 철학이 어떤지에 대해 가지고 하나씩 질문을 통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투자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 대부분 처음 투자를 접하는 프로세스와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투자를 했냐면 2007년도. 아, 2007년이면은 그때는 한참 열기가 좀 뜨겁긴 했죠. 그렇죠. 그때 막 엄청나게 붐이 일었잖아요. 근데 침울을 딱 피면은 중국 펀드를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사모으다 보니까 6배가 됐다. 그런 것들이 막 도배라는 건 시기였어요. 그래서 나도 뭐 이것저것 이제 막 나름 뭐 공부한다고 공부한 다음에 원자재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그때 원자재 좋았죠. 네, 차이나랑 인도에 투자하는 거, 네. 막 그런 것들을 딱 나눠가지고 반반씩 샀어요 그때. 펀드를 가입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근데 바로 2008년도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니까 반토막이 되더라고요. 네. 마라 맛을 제대로 맛보고 이제 남한테 맡기면 안 되고 내가 직접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그때 그래가지고 약간 또 신문 보면서 개별 종목에도 좀 투자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좀 제대로 시작했던 거는 뭐 한국투자교육연구소라는 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루에 뭐 7개씩 막 사업 보고서 보고 콘텐츠 작성하고 하면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배운 다음에 먼저 숫자를 확인하고 하는 투자를 정석적인 투자의 길을 밟아오셨고 지금도 현재 투자와 관련된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본인이 가장 잘하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펀드멘탈 네. 기반의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베이스를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평균적인 투자 기간을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 정도를 보면서 이 친구가 성장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투자를 한다. 네. 가장 좋은 건 그거죠 이제.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약간 행보할 때. 행보할 때. 행보하는데 펀드멘탈적으로 봤을 때 기업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게 포착이 된다. 네. 그럴 때 이제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 그런 매매를 이제 저는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변태 매매다. 오를 때는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떨어지고 난 뒤에 횡보할 때 남들이 이제 곡소리 내고 이거 언제 가냐 할 때 매수를 해서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오르면은 매도를 한다. 그럼 보통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 잡고 들어가시나요? 1년에 뭐 기대하는 수익률이 한 연평균 30% 정도 그 정도 잡고 하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30% 정도 보여야 들어가고 꼭 무조건 1년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고 그죠.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죠. 그죠. 요 투자 방법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막 기민하고 빠릿빠릿하지 않고 네. 그런데 소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그렇죠. 자, 일단은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게스트님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랑 투자에 대한 경험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비트코인으로 해봤고요. 네. 그리고 주식 투자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 해외 주식. 네. 미국 주식을. 네. 오. 미국 주식. 네. 근데 미국 주식은 비중을 많이 안 뒀고 비트코인에 좀 비중을 많이 뒀는데 비트코인에서 많이 잃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고수님, 비트코인 언제 올라갈까요? 그걸 알면 제가 이게 아니겠죠. 주식도 좀 한다고 하셨는데 국내 주식은 뭐 어떤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시는지. 대기업들, 삼성이나 막 네. 이런 거.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막 그런 뭐 무슨 테마 그런 거에 이제 투자는 안 하셔가지고. 그런 거에 제가 아는 거에만 좀 투자하는. 네. 모르는 사람들에 따라서 막 투자하진 않아요. 제가 미래 이런 관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태양광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투자를 하고. 만약에 종목을 잘 골랐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뭐 괜찮긴 하죠. 좋은 종목을 골라놨으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치가 우상향하는 네. 그런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네. 복리가 되잖아요. 이게 수익률이. 그런 관점에서는 괜찮죠. 이제. 과학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미래가 바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래에 저게 된대? 그래서 정말 좋아 보이네? 라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되게 비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비자발적으로 계속해서 버텨야 되는 짧게는 뭐 6개월 아니면 몇 년 동안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저는 있어가지고 6개월도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저는- 생각에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이거는 없어도 되는 그런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할머니 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다라는 마인드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선택한 그런 종목이라든지 뭐 산업이라든지 투자 아이디어가 100%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사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엑시트 플랜은 항상 세워놓을 필요는 있어요. 엑시트 플레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엑시트 플랜 뭐냐면은 내가 이제 내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 네. 이걸 비자발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가서 내 뭐 자식이라든지 뭐 손주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아. 털고 나올 때도 있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산 게 있는데 괜찮은 걸 샀는지 한번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네.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요 삼성 SDI랑 어허. OCI랑 예. 네. 현대모비스랑 아. LG화학이랑 현대로템이랑 도대체 몇 개죠? 네, 많아요. 저 많아요? 산 거. 네. 그리고 아프리카 TV랑 네, 그리고 세트랙 아이랑 네, 네. 그리고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정도? 네. 그렇게 많이 사시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다행히도. 기업 선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합격.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딱딱 투자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 같긴 하네요. 뭐 이를테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당 2차 전지 관점에서 사신 걸 테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네. 그렇죠? 그쪽 관점에서 뭐 현대기아차, 뭐 전기차 점유율 잘 늘어나고 있으니까,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우주항공, 그죠? 네. 위성 그런 관점에서 또 사신 것 같고, 현대로템은 그 투자하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요? 철도주가 상승할 것이다. 언젠가는 철도를 타고 러시아로 향해 가지고 그 관점에서 샀어요. 그 생각에서. 주식시장에서 네. 고집이 있는 호구면은 딱 둘 중 하나예요. 좋은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오를 때까지 버틴다. 부자가 돼요. 근데 이상한 종목에 들어가가지고 고집 부리는 호구가 되면은 네. 아유 돈이 안 돌아와.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은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먹었을 때가 팔만한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몰라요. 저는 그래가지고 한 100% 먹었을 때도 안 팔았어요. 투자 스타일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뭐 20, 30%, 뭐 100% 그런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뭔가 내가 그 기업에 투자하는 아이디어가 되게 원대하잖아요, 그죠? 네네. OCI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가 이 태양광으로 막 해서 막 신재생 발전 이룰 거야, 그걸 보고 투자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때 가면 팔면 돼요, 그냥. 아. 삼성 SDI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2차 전지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자동차들이 거의 대부분 전기차로 바뀐다. 그걸 보고 투자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바뀌는 시점보다 좀 빨리 팔면 돼요. 그렇게 파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 그 스타일을 봤을 때는. 재무제표라는 걸 보긴 봐야 돼요. 아 네. 그리고 기업에서 사업 보고서 혹은 기업 분석 보고서가 나옵니다. 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게 보고서예요. 아. 그 돈 안 드니까 공짜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아. 그게 한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정도는 찾아서 봐야 돼요. 아. 얘들이 지금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하는구나. 어디에 공장을 짓고 있구나. 이래야 내가 계속 투자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엑시플랜, 파는 타이밍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얘가 언제까지는 좋겠고 언제까지는 안 좋겠구나.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좋다니까 계속 사다가 언제 되면 좀 팔아도 되겠구나를 보고서를 쭉 읽으면서 긴 시결로 가져가면은 좀 더 도움이 돼요. 여러 가지 종목을 지금 국내 기준으로 들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중에서 요건 좀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지금 딱 질문을 주시니까 하나 생각나는 건 그러면, 현대모비스. 모비스? 현대모비스. 아. 모비스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투자 아이디어가 뭐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걸 들어야 되니까. 그때도 차에 관련된 거였어요. 전기차가 이제 대세가 될 것이다. 네. 저는 이제 사실 안 좋게 보기보다도 불확실성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큰 편이다. 모비스가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자동차 시장은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네. 전기차,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 그런 업체들도 있고 혜성처럼 등장한 테슬라가 있고 그밖에 약간 좀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 막 치고 올라오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러다가 가만히 있는데 애플이 갑자기 2025년인가 그때 애플카 내놓는다 그러고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투자 스타일이 봐서는 이 세상 모든 차가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바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그런 춘추 전국 시대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뭐 선두 위치를 잡을 수가 있을까? 그 부분은 항상 좀 염두를 하고 투자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한 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현대로템이 네. 테마주예요. 테마주인 이유는 아까 철도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네. 철도하고 러시아, 유럽을 간다. 네. 갈 수 있지. 갈 수 있는데 가기 전에 누가 맡고 있어요? 반. 그러니까 걔가 통일 테마주. 아. 통일이 돼야 기차가 가니까. 제가 시간대가 밤낮이 그죠. 바뀌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또 장이 일찍 끝나잖아요. 일찍 시작해서. 근데 미국 주식은 제가 일어날 때도 할 수 있는 그거니까. 저도 어차피 BJ 생활하고 있고 저도 이제 밤새 이렇게 방송하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주로 이제 트레이드를 많이 하는데 미국 주식은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워낙에 어떻게 보면은 주주 환원을 잘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을 더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국 주식은 좀 그게 좀 세잖아요, 또. 수수료 얼마 안 해요 요즘.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 투자 스타일이 네. 만약에 단타다. 그러면 수수료가 되게 중요하겠죠. 아, 근데 네.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사고 팔 때만 들어가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아. 장기 투자 관점이니까. 단타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의 그런 투자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접했을 때 단타를 접하긴 하죠. 왜냐하면은 뭐 이론적으로 상한가 가는 걸 잘 잡았을 때 하루에 뭐 20-30% 벌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매혹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접하긴 접하지만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단타로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훨씬 많긴 해요. 그건 그렇죠. 아, 그쵸.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투자 방법이고 리스크가 큰 투자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아, 그럼 저한테는 미국 주식이 훨씬 좋은 거예요. 오히려 잘 맞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상당히 작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라든지 동향에 상당히 민감해요. 아. 그래서 변동성이 커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하기 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반면에 이제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도 뭐 영업을 하긴 하지만 내수 시장이 워낙 탄탄해요.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는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뭐 미국에서 세금 수익남 22%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요거는 딱 단도직입 좀 말씀드릴게요. 국내에서 돈 못 벌고 세금 안 내는 것보다 미국에서 돈 벌고 세금 내는 게 훨씬 유리해요. 진짜 이거 훨씬 유리해요. 진짜 돈 버니까 세금 내는 건데 그걸 뭘 아까워하십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고수님의 어떻게 보면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저희 오늘 참여해주시는 서윤님과 달란트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다음 주에 봬요.